6일 지방선거에서 양천 주민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선거 결과 구청장부터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국민의힘이 휩쓸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민선 8기 구정운영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 공약사업 실행 방안과 차기 구정운영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에어컨 등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전달보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6월에 2,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결과 양천구는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섰는데요. 네, 양천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한 건 16년 만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양천구 선거 관련해서 정리했습니다. 양천 구민들은 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구청장 선거는 이기재 후보가 현 구청장인 김수영 후보를 상대로 득표율 54.34%를 기록하며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기재 당선인은 양천구 전체 18개 동 중 목동과 신정동을 중심으로 한 14개 동에서 앞섰습니다. 김수영 후보가 앞선 곳은 신월 3, 4, 5동과 신정 4동 등 4곳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승리했습니다. 선거에 첫 출마한 최수지, 허운, 이승복 후보가 1, 2, 4선거구에서 현직 시의원, 구의원 등을 상대로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우영찬 후보는 접전 끝에 377표 차이로 3선거구 의석을 지켜냈습니다. 양천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보수계열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간 건 한나라당이 4석을 모두 차지했던 지난 4회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입니다. 양천구의원 선거는 무투표 당선으로 가선거구에서만 투표가 진행돼 여야 후보가 1명씩 당선됐습니다. 가선거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공기환 후보가 47.6%로 33.81%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성 후보에 앞섰습니다. 선거 결과 양천구의회는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갔던 것과 달리 양당의 의석수가 9대 9로 같아졌습니다. 전문가는 양천구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기운 것에 대해 정부 지원에 따른 지역 개발에 표가 쏠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데 재건축이 지난 8년 동안 김수영 구청장이 양천구청장으로 있을 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 이 정부하고 보다 더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양천구 투표율은 55.4%로 4년 전보다 6.9%포인트 낮았습니다. 양천 구민들이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선택하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등 지역 내 개발 사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차기 구정운영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인수위원장에는 이용화 전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이 임명됐는데요. 다음 달 1일 당선인 취임 전까지 인수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화 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우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그 변화를 열망하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공약에 녹여서 좀 정책으로 담아내는데 우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바로 그 실행 가능하게 정책을 구체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풍부하게 좀 채워서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네,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어떤 분들로 꾸려졌고 또 앞으로 4년간 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구선거 관련해서는요. 그 지역의 현안 과제하고 또 다양한 그 구정 분야를 고려해서 교통, 주택 건축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의 학계와 그 현장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 분야, 복지, 행정 분야의 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들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좀 주민들 민원이 많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그 재개발 재건축이 촉진되도록
안전 진단을 지원하고 절차와 규제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건설, 대중교통 그 소외 지역 해소 문제 등, 또 항공기 문제, 또 나아가서는 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그 민생 안전 대책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구청장 권한 대행을 역임했고 또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실 때 양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저는 그 포용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 인내심 그리고 그 경청의 바탕을 둔 포용력을 말하는 건데요. 리더가 그 포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의견을 내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그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의 최대 공약수를 돌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포용력은 그 공동체의 그 비전을 조율하고 결집시키는데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보는 이기재 당선인은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나 지방행정 모두 이렇게 경험을 했고 또 정치와 행정 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부터 능숙하게 구장을 이끌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나 엔지니어 그 경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개발이 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이용화 위원장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6월에 발생한 화재는 2,200여 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해당 기간 화재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재의 원인별로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 관련 화재가 33건으로 전달보다 23건이 증가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에어컨 실외기 청소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8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재선을 거쳐 8년 동안 양천구정을 이끌어왔는데요. 김 구청장은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꼽았습니다. 아이들하고 뛰놀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그래도 쉼없이 달려왔던 8년 동안 주민들한테 제가 선물처럼 선사해주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선 7기 임기는 이달 30일까지인데요. 김 구청장은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구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주민들께서 믿어주신 만큼 그게 거기에 또 격려가 되고 또 지지가 돼서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심야 운행이 2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증가한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심야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호선과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7일부터 심야 운행에 들어갔으며 1호선은 다음 달 1일부터, 3호선과 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심야 운행 재개로 평일은 종착역 기준 새벽 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자정까지 운행합니다. 양천구가 오는 12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인데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의 경우 3인 가구 기준 18만 4,500원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이사나 가구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6% 수준을 기록해 1973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정도라 올해 전국적인 가뭄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과 경남 북부, 경북 남부와 충남 일부 지역은 이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가뭄은 농가 피해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 각종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나 하나라도 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